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말투도 부드럽고, 웃을 때 눈도 같이 웃고, 뭘 부탁해도 응, 알겠어 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막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선 넘는 말을 못하겠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첫인상부터 나 만만하게 보지 마 라는 느낌을 풍기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착한 사람은 호구가 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대상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해요. 착해 보이면서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소름 돋는 특징 4가지를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특징, 노라고 말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건강한 경계 설정, 헬시 바운더리 세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군 의료기관 트리컬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어요. 첫째, 자기 존중감과 자존감이 높다. 둘째,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받는다. 셋째, 정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 넷째, 두려움이나 고통에서 자유롭다. 다섯째, 오히려 타인의 안녕에도 기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계를 잘 세우는 사람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퇴근 직전에 선배가 이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다고 해봐요. 보통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유형.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왜 나한테만 그러지? 라며 분노를 사겨요. 두 번째 유형. 선배님,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2번째 유형의 사람은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은 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3년 캔자스시티의 심리치료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경계를 설정할 때 과도한 사과나 긴 설명 없이 명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신뢰와 존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가 명확하니까 오히려 편한 거죠.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은 거절할 때도 따뜻함을 잃지 않아요. 안 돼요, 가 아니라 오늘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거든요. 문을 완전히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살짝 열어두되 자기 영역은 지키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치료 전문가 베키 웨스톤 박사는 이걸 부드러운 단호함, 소프트 펌니스 이라고 불렀어요.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친절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쿨하게 그건 좀 어려워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응, 할게라고 했을 때 진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조용한 자신감, quiet confidence이에요. 여러분, 회의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심리학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9가지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였어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의미 없는 말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죠. 아, 그래서 말인데, 뭐랄까. 이런 식으로요?
반면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말할 게 있을 때만 말하고, 없으면 그냥 듣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해요. MIT 컴퓨터 과학자 알렉스 펜틀랜드 박사의 연구가 흥미로운데요. 그는 비언어적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어요. 결과가 뭐였냐면요. 2005년 연구에서 빠르게 말하면서도 차분하고 유창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규칙한 멈춤이나 그게 같은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카리스마 있다고 평가받았어요.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확신뒤예요.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있으니까 군더더기 없이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조셉 로치 박사는 진정한 카리스마의 비밀을 연구했는데요. 결론이 뭐였냐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는 모순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면서도 강하고,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친근하면서도 신비로운. 이게 바로 착해 보이는데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드러운데 단단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만만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다가가면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워런 버핏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데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마하이 현인 D예요. 버핏은 연설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렬한 제스처를 쓰지 않아요. 천천히, 조용히, 웃으면서 말하죠.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움직여요. 그게 바로 조용한 자신감의 힘이에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아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회의에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결론인 사람. 그게 바로 조용한 자신감이에요. 세 번째 특징, 감정적 안정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없다가 아니에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MC,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요. 감정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과 감정 조절 능력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능 향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사회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스페인에서 91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지능과 사회적 기술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B0.44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B-0.56.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호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은 건드려봤자 반응이 없네 하고 포기하는 거죠.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꼬는 말을 했다고 해봐요.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신입 때는 이거 눈 감고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여요. 첫 번째,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움츠러드는 거. 두 번째, 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거든요. 라며 화를 내는 거. 근데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요. 눈을 마주치며 잠시 침묵. 그리고 차분하게 네, 참고할게요. 이게 끝이에요. 변명도, 사과도, 반격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상대방은 묘하게 찔리는 기분을 느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거죠. 하버드 연구에서는 이걸 반응 대신 대응, 리스판드, not react 이라고 불러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이 주도권을 주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신경계도 안정된다고 해요. 이걸 공동조절, 시오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차분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리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특히 그래요.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한 사람만 침착하게 일단 이것부터 하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르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일관성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 조셉 로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진정성, 오선티서티이에요. 근데 진정성이 뭘까요? 단순히 솔직하다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난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말해요. 근데 막상 약속 시간에 항상 10분씩 늦어요.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약속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5분 일찍 도착해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이겠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언어 일치성, 비헤이비어럴 칸그루언스이라고 해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자신감이 그 사람의 명성, 기술,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관된 행동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회사에 2명의 팀장이 있다고 해봐요. A 팀장, 우리 팀은 워라밸 최고로 보장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막상 금요일 저녁마다 이것만 빨리 끝내고 가자며 야근을 시켜요. B 팀장, 특별히 워라밸에 대해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정시에 퇴근하고 팀원들에게 오늘 할 건 다 했어? 그럼 들어가라고 해요. 6개월 후 어떤 팀장이 더 존중받을까요? 당연히 B 팀장이에요. 왜냐하면 B 팀장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뭘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있어요. 그 예측 가능성이 바로 안정감을 만들고 안정감이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023년 성격 및 개인차, 퍼서널리티 앤드 인더비주얼 디프런시즈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감정지능의 핵심 요소 중 자기관리, 셀프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자기관리란 뭐냐면 스스로 한 말을 지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실수해도 용서받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쌓아둔 신뢰가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실수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반대 사례를 볼게요. 분명히 착한데 자꾸 무시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부족한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유사친절, 수도카인드니스이라고 불러요. 진짜 친절과 유사친절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 친절, 나는 너를 존중해. 그리고 나도 존중해. 유사친절, 나는 너를 존중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 자기 존중 없음. 유사 친절한 사람들의 특징을 볼게요. 첫째, 거절을 못해요. 싫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라는 생각에 항상 알겠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둘째, 과도하게 사과해요. 뭔가 부탁할 때 정말 미안한데 내가 바쁜 거 알지만 진짜 이번만 이라고 해요. 이러면 자기 요청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 사람의 부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인식되는 거죠. 셋째, 감정을 숨겨요. 화가 나도 아니야 괜찮아. 슬퍼도 별일 아니야 라고 해요. 근데 진짜 감정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표정이나 말투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솔직하지 않네라고 느끼게 되고 신뢰가 떨어져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에이미 갤로 연구원은 이런 패턴을 자기 무효화, 셀프 인밸리데이션라고 불렀어요.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무효화시키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착해 보이는데 존중받는 사람.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착해 보이는데 무시당하는 사람. 너만 소중하고 나는 괜찮아. 이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지면 무조건 좋을까요? 사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 경계가 너무 강하면 차갑게 보일 수 있다. 항상 그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감정을 너무 억제하면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표정 변화가 없으면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셋째, 조용한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유지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도도해? 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균형의 문제다. 경계를 세우되 따뜻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되 적절히 표현하고 조용하되 필요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기술이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일대학교의 감정지능 연구에서도 감정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메타 분석 결과 직장 내 감정 역량 훈련은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해지즈 G 0.51를 보였고 훈련 후 3개월이 지나도 효과가 유지됐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난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착해 보이는데 묘하게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첫째, 경계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설정한다. 둘째,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넷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기 존중, 셀프 리스펙트, 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아요. 심리학에서도 이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난 왜 자꾸 무시당하지?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누군가 불편한 부탁을 했을 때 그게 라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생각한 뒤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 말에는 무게가 있네? 그게 바로 존중의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